병진일주는 녹화를 시작하니까 병진일주 병진일주 천간의 병화 그러면 하늘에서 세상을 비추는 태양과 같은, 그래서 뭔가 성장시키는 그런 기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자국의 병화 그러면 임목이라고 하는 이제 막 세상에 싹을 틔운 그런 기운과 만났기 때문에 세상에 처음 나온 새싹이 성장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갑술국의 병화 그러면 자수를 만나서 뭔가 이 아래를 구분하게 되는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갑술국의 병화 그러면 술토를 만나서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재조명하는 시기, 그래서 뭔가 또 화려하게 꾸민다거나 그럴 수 있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갑오국의 병화 그러면 신금을 만나서 잘 짜여진 제도를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갑진국의 병화 그러면 오화를 만나서 좀 지나치게 강렬한 빛과 열로 세상을 다 밝게 비추려고 하는데 가장 가까운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갑인국의 병화 그러면 진토를 만나서 성장시키는 태양, 그리고 변화를 주관하는 용, 이 두 개가 만났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돌아가는 그런 것을 만들기 때문에 꾸준한 향상심,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거고요. 일에 대한 연속성, 그리고 무엇이든지 잘 해내려고 하는 노력성, 이런 것을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지의 진토 그러면 어려서 배운 것을 사회에 나가서 써먹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변화를 주관하는 용과 같은 형상을 하게 되었고요. 갑자국의 진토 그러면 무토를 만나서 세상에 나가기 전에 적절한 때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단계, 그래서 백호라고 하는 신살과 같이 하는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갑술국의 진토 그러면 경금을 만나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단계입니다. 갑신국의 진토 그러면 임수를 만나서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발판을 다지는 그런 시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갑오국에 들어가면 진토가 공망으로서 임수로 가는 넓은 세계에 대한 적응하는 시간, 이것을 갖게 되는 거고요. 갑진국으로 넘어가면 이제 진토가 이렇게 갑목을 만나서 공망인 기간 동안에 숙성되었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는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갑인국으로 넘어가면 진토가 이제 그 병화라고 하는 태양, 여의주 같은 그런 것을 물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상에 밝게 비추는 태양, 그리고 변화를 주관하는 용, 이 두 개가 만났으니까 모르는 것이 없고 자신의 생각에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되는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관이 있고 신념이 강함,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보통 이제 세상을 비추는 세상을 비추고 생명체를 성장시키는 그런 이제 태양과 같은 병화와 앞으로 나가기 위한 변화를 준비하는 시기를 주관하는 용, 진토를 만났으니 모든 것이 계획성 있게 움직이는 일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성 있게 일을 추진한, 이렇게 얘기를 하겠고요. 그리고 일단 변화를 주관하는 모습의 진토와 밝은 모습의 병화가 만났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다 갖췄기 때문에 임기응변에 능하고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일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중의 개수는 정관,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정관, 그리고 을목 그러면 정인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관과 정인이 지장간에 있으니까 스스로의 행동을 바르게 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기까지 하기 때문에 이유 없이 일을 벌리지 않는다거나 또는 한번 시작한 일은 끝을 맺으려고 한다거나 이런 경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제 정인과 정관은 좀 고지식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지식한 정인 정관과 병화의 화통한 면을 같이 만났잖아요. 그러면 한번 고집을 피우면 성격이 좀 괴팍하다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비위를 맞추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규칙을 지키려고 하니 답답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일지에 식신을 깔았으니 좀 융통성이 있을 것 같지만 식신이 정관을 만나면 내가 바른 만큼
상대도 바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정해놓은 규칙 그 안에서의 융통성을 가지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융통성은 있는데 그 융통성의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육신적으로 일지의 식신을 뒀기 때문에 속을 알 수 없는 능구렁이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병화는 세상 모든 것을 다 밝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추는 것이 없으니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싫은 사람은 멀리하고 괜찮은 사람은 가까이 두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좀 까탈스러운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내가 바르게 살았으니 너도 바르게 살아야지 라고 얘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사람을 가려서 만나는 일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배우자 운에 있어서 일지 식신 그러면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것을 뜻해요. 다만 정관, 정인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착하면서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의 품위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건이 까다롭죠. 그래서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배우자를 원하지만 그 안에서 또 착해서 내 말도 좀 잘 듣는 사람을 원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은 사람 만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남자는 착하고 단정한 여자에게 끌리고 여자는 근면하면서도 품이 있는 그런 사람에게 끌리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자 같은 경우에 일지에 식신을 뒀기 때문에 연하를 만난다거나 철이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여자는 진중의 개수가 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진중의 임수도 진중에 있지는 않지만 진토는 임수의 묘고이기도 합니다. 즉 수의 고라는 것은 관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결혼을 하고 그랬을 때 사주에서 형이나 충이 있을 때 형충이 있을 때 결혼을 좀 늦게 하는 게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묘고에 있다라는 것은 결혼을 지나치게 빨리 했을 때 남자가 잘 되는 걸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관은 남편인데 남편이 사회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임묘했으니 활동을 잘 못해서 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결혼을 할 때 조금 늦게 하시면 뭐 한 37 정도에 하시면 그게 조금 무마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항상 승진을 앞두고 조금 뭔가 부족하다거나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조금 늦게 하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진술충미를 깔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일간이 진술충미를 깔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배우자 궁에 있어서 변동이 많다라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결혼을 할 때 조금 늦게 해주는 거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걸로 병진일주 마무리하고요. 오늘 뭐